안녕하세요. 반발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연끌 시대 강남집 빚내서 집 산 사람들 24%가 10억 이상 빌렸다는 그런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와, 또 이게 남의 돈을 10억 이상 빌린다는 거. 이거 보통 배짱 아니고는 못 빌리죠. 대출로 산 서울부동산의 대출액 구간별 비중을 딱 보더라도 5억 원 이상이 37.87%. 굉장하죠. 7억 원 이상은 15%, 10억 원 이상은 6%. 그 정도로 이 고점에 물린 아파트 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자금들을 다 끌어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7월 8억 원의 빚을 내서 8억 원 땡겼어. 성동구의 아파트 11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마용성 갈아타기에 성공한 건데, 근데 여기 뜯어보면 이게 주택담보대출 7억 5천 받았어요. 신용대출 5천만 원. 8억이지. 자, 그 다음에 신혼집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에 2억 대출 받았어. 보통 10억이 그냥 훌쩍 넘어가는데 이게 다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 마용성 아파트가 자기가 산 값이 11억 5천이니까 한 21억까지 가져야지 지금 빚진 금액을 고스란히 좀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마포구 집값 어떻습니까? 한강밤 섬자이가 6억 하락, 신촌 그랑자이 3억 6천, 신촌숲 아이파크 3억 6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3주일 거래 상간인데 토제가 적용이 되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죠. 용산구도 마찬가지. 한가람 아파트 4억 8천, 완공 4억, 이촌동 삼성 리버스위트 3억 5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 역시도 옥수아이스가 4억 7천,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 3억 5천, 서울숲 프루지오 2차 2억 7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되기 이전에 좀 분위기가 좋았고 강남 상구의 상승세가 마영성 쪽으로 딱 옮겨 붙을 찰나에도 여전히 실거래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집값이 떨어졌어. 그런데 이제 토호제가 다시 재지정됐다는 얘기죠. 빗장이 딱 걸려버렸다는 얘기. 이것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지금 10억 이상의 빚을 졌기 때문에 원금 이자 후덜덜 할 겁니다. 근데 생각만큼 마용성이 올라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5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 자금이 주택시장에 딱 몰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 자극했죠. 그리고 가계부채 급등세 2월 달만 해도 거의 5조 원 이상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였는데 결국 영끌 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소리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고, 아파트 경매 건수 4년 만에 최대. 좀 전에 보셨잖아요. 10억 이상의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11억에 집을 샀어. 그럼 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집값이 거의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이상 올라주지 않으면 자기 빚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헬리오시티가 지금 한창 토호제가 딱 풀렸을 때는 매물이 916건에서 지금 291건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600건 차이가 나죠. 이거 다 뭐야? 허위 매물이란 얘기지. 어떻게 해서든 가격 높게 딱 띄워가지고 집값을 좀 부스트업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허위 매물 또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수요를 유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을 칠 수 있는 아주 이 작전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헬리오시티 이 입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정도니까. 이렇게 집값 담합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을 이용해서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혹은 낮게 표시 광고. 높게는 뭐예요? 집값 띄우기 위해서. 낮게는 뭡니까? 수요 유인하기 위해 좀 물어. 그런 어떤 의미에서 내놓는 거죠. 굉장히 부동산 시장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좀 네이버, 직방, 로톡, 강남언니 등등의 허위 매물들이 엄청실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 전체가 70% 정도 차지할 정도죠. 악소리 날 정도다. 지금 네이버 블로그 허위 매물 단속을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이게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상당 부분 포털 부분에 있어서 좀 허위 매물들, 그리고 집값 담합 행위들이
뭐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당근마켓까지 지금 부동산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을 실정입니다. 이거 완전히 뭐 이 중고 이 직거래 장터 아닙니까? 당근마켓이. 근데 부동산 매물 작년 1월에서 7월에만 거래 3만 건이 넘어서 그 정도로 직거래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직거래가 그냥 뭐 정상적으로 일어나면 뭐 아무 할 말이 없겠지만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빠지는 거죠. 이쪽 계좌로 돈 쏘세요 하고 그냥 잠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목돈 날아가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일어나는 일이고 늘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근에 싼 월세 나와서 이제 주로 전월세 같은 케이스들이 많은 게, 일단 자기 물건이 아닌데 자기 물건인 것처럼 딱 가장을 하고 이 부동산 직거래를 유도를 하는 거죠. 뭐 매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비밀번호 넌지시 다 알려주고 본인 이름으로 위조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그리고 신분증 얼마든지 뭐 위조가 가능하니까, 이게 등기 보여주고 신분증 보여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뭐 돈 쏴줬더니까 그냥 잠적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 이게 공식적으로 토지를 통해서 이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계속적으로 지금 뭔가 들불 번지듯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는데, 이거 무주택자 완전히 한꺼번에 그동안 차곡차곡 쌓아놨던 목돈 날릴 수 있는 공식적 담합이 될 수가 있어요. 담합은 허위 매물, 직거래 사기의 먹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집값 튀기기는 그만큼 시장 질서 교란할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조심하시라. 등기 확인, 집주인 아이디 확인, 크로스 체크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등기사항, 증명서, 신분증 위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0%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방으로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 목돈 날릴 수 있는 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부동산 자체가, 시장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뭐 허위 거래, 또 허위 매물, 집값 띄우기, 자전 거래, 허위 거래 뭐 등등 엄청난 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계속적으로 이 부동산 시장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때 집값 자체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가치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가치 대상물이라는 게 시장에서 투명하게 딱 평가를 받아야지 그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부채로 때려와가지고 집값 펌프질 해가지고 그냥 눈먼 돈 그냥 내가 먹겠다는 그런 어떤 심삼으로 그냥 고점에 물린 집값 누구나 물어라. 그럼 나는 먹고 빠질 거다. 이런 어떤 심리가 딱 깔려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 자체 집값이 정상화될 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최근에 있었던 도심 싱크홀, 이거 큰 사고 일어났잖아요. 강동구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주변에 뭐 대장간지라고 하는 아파트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9호선 연장선 그리고 세종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여기 철저하게 지금 검증을 하고 또 한번 계속해서 지하화 공사가 안전한지 안전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주거단지가 죄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게 단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인 것 같지만 결국 이런 물리적 부실은 결국 부동산 가치의 부실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팠어. 디깅형, 한국형 가치 집중화, 아파트 쪽으로 뭐 부실을 엄청나게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번 토제가 고스란히 이 실상을 다 드러냈잖아. 규제 해제해줘. 분위기 띄워. 집값 튀기기. 돈이 물방되죠? 먹고 튀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사람들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평생 물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왜 이 싱크홀 사건은 한국 부동산 가치 왜곡에 싱크홀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가? 전적으로 이게 땅에 닿는 현실가로 아파트 가치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부실과 부실 쌓다 보면 결국 뻥 뚫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가치 이 싱크홀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물리적 현상이지만 아주 이 부동산 이 한국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매물 보세요. 89,000건. 지금 9만 건 선상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 근데 거래가는 6,00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토제 해제 뭐 되면서 뭐 거래량이 쭉
늘어났던 어떤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뭐 3월은 뭐 쏙 하고 다시 거래량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래량 증가는 이 주거 불안감에 실수요 진입의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고 몰아세운 분위기가 많죠. 이러다가 집 못 산다. 강남 3구 더 오른데 빨리빨리 진입해. 이런 식의 의도된 분위기.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 라는 이런 공포를 지금 사면 영원히 물린다라는 그런 어떤 분석으로 좀 쳐내야 될 그런 시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축은 뭐 어차피 저점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가두리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무순위 줍줍, 뭐 그란츠 리버 파크 강동구에서 나온 무순위 줍줍인데 여기가 뭐 13억에서 18억 정도 하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뭐 76대 1, 34대 1 그 정도로 지금 무순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파주 운정 신도시 호반 서민 여기 580건, 513건, 927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뭐 그렇게 크게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고요. 제일 풍경채 검단도 지금 255명. 여기 인천 거주자만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을 한 것 같고 의왕 월암지구 대방 디에트 역시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나오는 8년 전의 분양가, 한 10년 전의 분양가로 나오는 곳은 어떨까? 그죠? 마포, 레미안, 푸르죠. 마레프라고 그러죠. 마포에 있는 아파트, 가장 대장단지를 할 수 있는, 어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올 가능성, 무순위 집주부로 한 두세 대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 민영 분양인데 5구제곱이 이게 지금 공급 금액이 5억 3천, 그리고 84제곱이 7억 3천, 114제곱이 9억 3천이었습니다. 이 정도 분양가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분양가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매력적인 분양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5구제곱은 지금 16억, 전세가는 7억 정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5억대 단가로 마레프를 킵할 수 있다는 뭐 엄청난 찬스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30평대는 20억 하고요. 전세는 8억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84제곱이 7억대였으니까 뭐 엄청난 시세 차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단지 가치 자체로서는 뭐 상당히 이 시세 방어력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뭐 주변의 집값이 좀 떨어져도 마레프 같은 경우는 뭐 대장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장점이 있죠. 일단 초기 비용이 싸다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 11억 하는 마포 아파트 사기 위해서 10억 대출 받았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초기 비용이 5억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대출 파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충분히 전세가로 다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 입지는 뭐 애호개역을 딱 부둥켜 안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 2호선, 뭐 5호선이 둘러싸고 있는 그야말로 대장단지 교통호재의 꽃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버티면 이깁니다. 조급하면 오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가두리 당하면 평생 테러는 없습니다. 유턴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값에 질식당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로 집값을 질식을 시켜야 된다. 결국 틈새와 타이밍의 싸움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시장 자체가 뭐 담합, 허위 매물, 허위 거래 등등으로 집값 튀기기에 뭐 몰빵을 했었지만 결국 토제 재지정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강남 3구의 집값이 얼마나 허세 시장이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틈새 우회로 잘 노리시면서 인내를 가지신다면 초저점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들이 올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토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